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제곱과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3k의 합이 서로 같을 때 자연수 n의 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먼저 좌변 먼저 정리해 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죠? 6분의 n이 지금 대문자 n이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시그마 제곱의 공식이에요.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변은 어때요? 우변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3k면 3 요렇게 시그마 k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식이 서로 같은 거죠. 따라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은 우변에 3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6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리고 양변에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약분되죠? 그러면 좌변은 2n 플러스 1만 남고요. 우변은 약분해서 9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항하면 2n은 8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n은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신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시그마 k제곱과 시그마 3k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4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식이 서로 같기 때문에 두 시그마 값이 같기 때문에 2n 플러스 1은 9 따라서 자연수 n은 4가 나왔죠. 이 과정에 4점을 줄 수 있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1 수열의합과 수학적 귀납법 레벨 1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k제곱과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ak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찾는 거예요. 먼저 좌변에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k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공식 알고 계셔야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하면 이 시그마 값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n이 지금 6인 거예요. 따라서 6분의 n이 6이고 6 더하기 1은 7, 2n, 2, 6에 12, 1 더하면 13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7 곱하기 13이니까 9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ak 값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상수 a는 빠져나오고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k라고 하는 거는 또 공식 알고 계셔야 되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공식이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2분의 n이 지금 또 6인 거죠? 6 곱하기 n 더하기 1 정리해 주시면 21a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1a가 91이어야 되죠? 따라서 21a가 91이기 때문에 양변을 21로 나눠주시면 21분의 91 따라서 7로 약분하면 3분의 1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신대 논술 인문 10번 문제가 EBS 수능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연수 우리 시그마 공식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공식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단순식 변형 문제 그대로 풀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EBS 연계율 100%짜리 3점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자 fx 봤더니 밑이 2분의 1로 0과 1 사이예요. 그러면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예요.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최대값이 b이고 최소값이 1이라 했으니까
먼저 최소값 먼저 구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최소값은 이렇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죠. f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1은 x 대신에 1 대입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a죠. 그러면 2 마이너스 a. 최소값이 1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a는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값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가 제일 클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f-1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죠. 얘가 최대값 b라는 거예요. 그러면 32 마이너스 a가 몇이에요? 1이었죠? 따라서 b값은 31이 나오게 돼요. 문제에서 a-b 값 구하는 거니까 a가 1이었죠? 1 마이너스 31 구해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신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F1과 F-1을 구하는 과정에서 4점을 줬어요. 따라서 A의 값은 1이고 B의 값은 31이어서 A-B는 마이너스 30이 나왔죠? 이렇게 정답을 구하는데 4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유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요. 이 지수함수는 밑이 2분의 1로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지수함수예요. 내려가는 함수고요. 최대값이 2이고 최소값이 b일 때 그러면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가지게 돼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갖는 거예요. 최소값은 3일 때 갖겠죠. 따라서 일단 써볼게요. 최대값 먼저 구하면 최대값은 f 몇일 때 갖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f-1이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a가 문제에서 최대값 2라고 했죠. 그러면 4 더하기 a가 2이기 때문에 a의 값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도 정리해 볼게요. 내려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f3이랑 똑같아요. 3일 때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a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a가 나오게 돼요. a 방금 구했죠? 4분의 1에서 2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7이 최소값 b라고 할 수가 있어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7이에요. 따라서 문제에서 4a, b를 구하는 거니까 4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7이에요. 정리해 주시면 정답은 플러스 1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1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EBS 보시면 밑이 2분의 1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사이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였죠. 그리고 한신대 기출문제에서도 밑이 2분의 1로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출제를 예상해보면 밑이 1보다 커가지고 증가함수일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x가 제일 클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 유의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연계율 100% 수능 3점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순 식 변형이기 때문에 EBS 열심히 푸셨으면 푸실 수 있겠죠? 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fx가 x가 2보다 작을 때랑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가 나눠져 있어요.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fx는
x는 2에서도 연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좌극한 먼저 확인해 볼게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확인해 주시면 fx는 x가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ax 플러스 a 제곱을 봐주시면 되겠죠.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a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도 확인해 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이기 때문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x-a 따라서 x가 2로 가까이 가면 4-a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함수값은 어때요? f2는요. x가 2일 때니까 아래식에 대입하면 4-a라고 할 수가 있죠. fx가 x는 2에서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전부 다 같아야 돼요. 따라서 좌극한 마이너스 6a 플러스 a 제곱이 우극한 마이너스 4-a랑 같아야겠죠. 그러면 이항해 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d는 b제곱 그러면 25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그러면 25 플러스 16이라서 41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a 값은 실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수를 갖겠죠.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a 값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합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개념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 두근의 합공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 걸 아셔야겠죠. 그러면 한신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과정에서 4점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판별식을 활용해서 정답이 5가 나왔죠. 이 과정에서 4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 유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f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가 나눠져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가 다 같아야 돼요. 먼저 좌극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이기 때문에 위의 식을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a이기 때문에 a 플러스 4, 좌극한은 a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 확인해 주시면 아래의 함수 확인해 주면 되겠죠. 2x 플러스 3a예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a라고 할 수가 있죠. 함수값 한번 확인해 볼까요? f-1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a예요.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a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이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와주시면 a의 값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함수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 100% 정도 3점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려면 여기 기출에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2에서 연속성을 확인해 준 거죠. 그리고 EBS에서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이렇게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연속이려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아서 함수값까지 3개가 다 같아야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한신대 기출문제에서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해서 바로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 4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3이라고 주어진 거죠. 지금 여기에서 AC의 길이는 3이래요. 근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5일 때 탄젠트 A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여기 사이에 낀 sin A를 곱해주시면 되죠. sin A를 했더니 삼각형 ABC의 넓이가 5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6 sin A는 5기 때문에 따라서 sin A는 6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sin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무조건 뭐죠? 1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랑 똑같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A의 값이 6분의 5기 때문에 제곱해 주시면 36분의 25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빼주시면 36분의 11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올사탄코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4사분면에서 올사탄코 알고 계셔야겠죠? 각 A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제2사분면에 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죠. 그러면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수여야 돼요. 따라서 코사인 제곱이 36분의 11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A는 제곱해서 36분의 11이 되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루트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탄젠트 A 값 구하는 거죠? 탄젠트 A는 뭐죠? 코사인 A분의 사인 A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코사인 A도 알고 사인 A도 알아요. 코사인 A는 마이너스 6분의 루트 11 분의 사인 A의 값은 6분의 5죠. 그러면 6 약분해 주시면 번분수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5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11분의 5 루트 5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신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sin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sin A는 6분의 5였죠. 이 과정에서 4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값도 구해가지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값도 구했죠. 따라서 탄젠트 A의 값이 코사인 A분의 사인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분의 5 루트 5가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4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레벨 1 4번 문제 풀어볼게요. AB의 길이가 3이고 AC의 길이가 2인 삼각형 ABC의 넓이가 1일 때 자, 우리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 ABC는 사인을 이용하면 일단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2 이 사이에 끼인 사인 A의 값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문제에서 넓이가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주시면 3 사인 A는 1이기 때문에 사인 A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A의 값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1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A는 이항해 주시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A의 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9분의 1이죠. 따라서 빼주시면 9분의 8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추가로 우리 4사분면에서 올사탄코 개념 알고 계셔야겠죠? 제1사분면 올사탄코예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A의 각이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A라는 각이 제1사분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각함수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이 양수여야 돼요. 코사인 제곱했더니 9분의 8이니까 따라서 코사인 A는 제곱해서 9분의 8이 되는 양수 루트 9분의 8이기 때문에 3분의 2루트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3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할 수가 있죠. EBS에서도 삼각형의 넓이로 힌트를 줬고요. 한신대 기출 문제에서도 삼각형의 넓이로 힌트를 줬어요.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사인 각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 식변형으로 연계율이 100%라고 할 수가 있고 3점짜리 문항이에요. 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fx가 1대1 함수일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fx의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텐데 만약에 이런 3차 함수가 된다면요. 다른 x값에 같은 y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y값에 모든 x에 대해서 하나의 y값만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y값 3개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 오직 하나의 y값만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면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는 함수여야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fx가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f'x 구해볼게요.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a죠. 그러면 한신대 기출에서 풀이 보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에서 f'x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a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판별식 이용하면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예요. 이렇게 2차 함수가 될 텐데 0보다 이렇게 크거나 딱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0보다 크려면 이 2차 함수가 안 만나죠.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고요. 딱 0이면 한 점에서 접하죠. 이때는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4분의 d 한번 구해볼게요. 판별식 4분의 d 구해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6a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6a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는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의 최소값은 6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죠.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요. 3분의 2의 절반은 3분의 1이죠. 제곱을 더해주고 빼줄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2a가 있는 거죠. 그럼 식 정리하면 3,
x-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곱해져서 나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뒤에 플러스 2a죠. 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x-3의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양수를 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식인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a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소값 a는 6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신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을 수 있었죠. 1대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는 함수구나 생각해 주시고 f'x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f'x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4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풀이 1번 기준으로 보시면 판별식을 활용했죠. 그래서 판별식을 활용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6분의 1이다. 이 과정에서 4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에서는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를 이렇게 정리했었죠. 이렇게 정리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어요. 따라서 A의 최소값은 6분의 1이다. 이 과정에서 4점을 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도함수에 활용해서 레벨 1 6번 문제 풀어볼게요. fx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1대1 함수이려면 다른 x값이 서로 다른 y값을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fx를 미분해 볼게요. f'x는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런 2차 함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요. 0보다 크거나 붕 뜨거나 0이랑 딱 같아야 돼요. 그러면 0이랑 같으려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고요. 붕 뜨려면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이용해 주시면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1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항하면 3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실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4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예요. 자, 여기서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fx는 증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 식변형으로 EBS 문제 연계율은 100%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개념도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고 1대 함수이려면 계속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점, 그리고 EBS에서는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점, 이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 함수 fx가 다음식을 만족시킬 때 f2분의 f0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2x-1 f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 식을 미분해 주시면 앞에 식 미분하면 2x-1 fx죠. 그 다음에 이번엔 앞에 식 그대로 뒤에 식 미분하면 f'x가 나오게 돼요. 그쵸? 요렇게 2x-1 f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 자, 따라서 여기에서 적분이 0부터 2까지예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도 0부터 2까지. 그러면 한꺼번에 써줄 수 있죠. 2x-1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 dx는 문제에서 0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식은 뭐였어요? 이 식은 좌변을 미분한 거였어요.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를 미분한 걸 지금 다시 적분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식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적분하면 미분하고 적분할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긴 나오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식을. 그러면 x 대신에 2를 대입해 주시면요.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f2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x 대신에 0을 대입해 주시면요. f0만 나오게 되겠죠. 이 식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3f2 마이너스 f0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f0은 3f2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f2분의 f0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f2분의 f0이라고 하는 거는 3f2랑 똑같죠? 따라서 f2, f 약분하면 3. 정답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f2로 나눴던 얘기는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신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이 식을 딱 보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써줬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를 미분한 값이었죠. 미분한 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4점을 줬고요. 따라서 정답은 f2분의 f0의 값은 3이 나왔죠. 이 과정에서 4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부정적분과 정적분 유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f1분의 f3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한꺼번에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3f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f'x dx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식을 잘 봤더니 뭐를 미분한 식이죠? 이 식은 3x-1 fx를 ddx 미분한 식이에요. 미분한 식이 지금 3fx. 왜냐면 앞에 미분하면 3이죠? 그 다음에 뒤에 식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에 식 그대로 뒤에 식 미분하면 f'x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 대신에 정리하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dx 3x-1 fx로 정리할 수 있죠. 이 식을 적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이 쏙 나오긴 나오는데 3x-1 fx가 쏙 나오는데 1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요. 8f3이에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요. 2f1이에요. 이 식이 문제에서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f3은 이항하면 2f1이죠.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4f3은 1f1이에요. 양변을 여기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문제에서 어차피 f1분의 f3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f1이 뭐라고 했어요? 4f3이라 했죠. 따라서 4f3분의 f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3 약분돼서 정답은 4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신대 논술 인문 15번이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핵심 포인트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같으면 한꺼번에 식을 써줄 수 있다는 점. 한신대도 마찬가지죠.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걸 지금 한꺼번에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을 미분하면 이 식이 나온다는 점. 마찬가지로 이 식을 미분하면 이 식이 나온다는 거 찾아주셔야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 식변형으로 연계율은 100% 3점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적분의 성질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